네, 주간 아마노 그 엠번지 시간. 이번에는 전기차는 세상을 구하지 못한답니다. 사람들이 나 매체에서 전기차는 세상을 구할 깨끗한 차고, 전기차는 미래다, EV is future,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, 내연기관차는 마치 막 악당이라도 된 것처럼 막 매연을 내뿜는 사악한 존재, 막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 같긴 한데,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이제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. 저는 완전 페트롤 헤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. 저는 전기차를 없애버리고 지금이라도 내연기관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가장 그럴싸한 대안은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합니다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.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미리 말씀드리면서, 근데 또 그 너무 그러면은 또 그럴 것 같아서 어떤 에비던스를 갖고 해야 되잖아요. 뭐든지 주장을 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, 그 제가 구독하는 채널 중에 더 카 가이즈라고 영국 사람 두 명 나와가지고 아저씨들이 하는 건데 굉장히 재미 좋습니다. 이거 지금 7점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조만간 50만 100만 찍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. 내용도 굉장히 탄탄하고, 이분 특히 이 페라리 맛집이라서, 이분 영국 사람이라 그랬죠. 영국에 있는 페라리 오너들이 이분한테 차를 대줘요. 그 베를리네타 F430 매뉴얼, 옛날 차 348도 대주고, 막 그런 차들 보면은, 그런 차를 타보면서 옛날 사람들이 여기도 있죠. Ride Everyday Ferrari라고, Drive Every Ferrari라고 해서 이 사람도 재생 목록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저처럼 차에 대한 얘기도 하기도 하고, 전 진짜 말 그대로 전 역사에 있는 페라리를 한번 타보고 이 차는 어떻다 저쩌다 하는 임프레션을 하는 것도 있고, 상당히 내용도 좋고, 영어가 되면은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상당히 좋은 채널입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The Big EV Lie, Why They Won't Save the Planet and All About Dirty Electricity 해가지고, 그 EV 다 구라고, 지구를 구하지도 못할 거고 전기는 개 더럽다, 이거의 핵심인데, 그분이 자료 찾은 걸 제가 날로 먹은 거죠 사실. 저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긴 했는데 자료 찾고 이거 귀찮아가지고 안 했었는데, 이분이 잘 한번 시원하게 해줘가지고 여기 한번 빌어붙어 보겠는데, 한마디 요약하자면 이겁니다. 전기차가 그 전기차 자체가 운행하는 데는 그 그린하우스 가스,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거는 맞아요. 그런데 그, 그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전기는 다 화석 연료를 통해서 된다는 거. 이게 핵심입니다. 물론 그 효율은 좀 다를 수 있어요. 우리가 도매가 소매가가 있듯이, 도매가로 한 번에 많이 사면 싸고 소매가는 비싸잖아요. 우리 인간이 밥을 먹고 어떤 우리가 액티비티를 하죠. 저처럼 지금 발성을 하거나 열을 내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는데, 그 전환율이 40%인가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자동차 같은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은 그거보다 훨씬 적어요. 그거에 비해서 아마 화석 연료를 떼서 대규모로 화력 발전을 하는 거는, 아마 그 화력 에너지 석탄이 전기로 변환되는 그 효율은 각각 개인의 각각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에서 있는 효율보다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정확하진 않지만 그럴 것 같아요.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밑에 적어주시고, 그 그렇기 때문에,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. 전기를 도매가로 화석 연료로 큰 화력 발전소 도매가로 생산하면은, 그 인터널 컨버스천처럼 각각의 소매가보다는 더 저렴하게 전기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,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온실가스가 비싸게 만들어지든 싸게 만들어지든 지구 입장에서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건 변치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의미 없다. 자, 목차를 만들어 왔습니다. 일단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차이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, 지구 온난화라 그래서 뭐 난화라는 외계인이 지구에 왔던 게 아니고, 농담입니다.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. 이거는 지구 글로벌 워밍이죠. 지구가 점점 따뜻해진다. 우리가 산업화를 하면서 이산화탄소라든지 온실가스 역할을 하는 게 많이 쌓여서 지구가 전체적으로 따뜻해진다는 거고, 이건 전적으로 인간에 의한 겁니다. 근데 기후 변화는 인간에 의한 것도 있어요. 뭐 광학 스모그라든지 황사도 인간에 의한 거라 할 수 있을까요? 잘 모르겠네.
그리고 근데 자연에 의한 것도 많죠. 뭐 엘니뇨, 라니냐, 뭐 화산 폭발, 통가에서 화산 폭발한 거랑 통가인가. 그리고 뭐 옛날에 빙하기도 있었다 그러죠. 그런 식으로 기후 변화는 몇만 년을 주기로 계속 자연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. 그 두 개를 우선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자동차가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하는 게,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자동차는 그 뭐죠? 배나 아 저 이거 보면 되겠다. 여기 이게 전체가 100이 파이 차트인데 전체가 GHG 가스라 그러면은 우리 트랜스포트 운반은 16%인데 우리가 전동화 뭐 에이비에이션 하면 비행기, 쉬핑 하면 배나 비행기를 전동화한다는 소리는 안 하죠 지금. 지금 그러면 로드 트랜스포트 차, 승용차, 트럭, 화물차 이런 애들한테 전동화 한다는 건데 그래봐야 11.9%라는 겁니다. 이게 2000 언제 기준이지? 2020년 기준으로 그 나오는 거에 줄일 수도 잘 없겠지만 줄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. 왜냐하면 EV가 되면은 된다 해도 화석 연료를 떼는 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줄일 수도 없지만 어떻게 기적적인 방법이 있어서 줄인다 해도 10%라는 거 의미가 없죠. 그 100만큼 나오는데 10 줄인다고 그것마저도 불가능한 거예요.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. 정부나 시민단체 이런 건 너무 과격한 표현이니까 적당히 필터링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, 하도 우리가 그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계속 주문을 계속 컨저링 하는 걸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잖아요. 그 우리도 살면서 항상 자동차는 매연을 배출한다, 나쁘다 이렇게 막 들어왔고,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항상 어딜 가든 차가 있으니까 계속 정치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. 자동차는 나쁘다.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로드 트랜스포트에는 또 상용차는 또 같이 들어간 거니까, 물론 승용 자가용 운영하는 사람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겠죠. 그 화물차 같은 거는 특별히 더 많이 가스를 배출할 거 아니겠어요? 운행 시간도 훨씬 길고. 실제로 그래서 그냥 자가용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파이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. 그리고 게다가 2035년부터는 이제 새로 내연기관차를 아예 안 만든다고 막 그러죠. 등록도 안 된다 그러고. 그러면은 그 기존에 있던 그 내연기관차를 뭐 폐차를 시켜야 되고 그러던데 그거에 대한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건지. 그리고 전기는 생각보다 클린하지 않다.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. 그 현재 트렌드와 전혀 맞지 않다 해서 현재 트렌드가 뭔고 하니,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지금 갑작스럽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그 디젤이 휘발유보다 비싸지는 아주 엽기적인 상황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. 그런 식으로 이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전기차가 많아지면은 우리가 지금은 뭐 가솔린으로도 가고 디젤로도 가고 LPG로도 가고 전기로도 갈 수 있고 이런데 다 전기로만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무슨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? 뭐 우크라이나 침공 있을지 알았어요? 전에 작년만 해도.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해도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를 갖고 있으라 그러잖아요. 근데 하나 올인을 하면 전기를 올인을 하면은 이렇게 국제 정세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한국 같이 특히 그 원자력의 비중이 낮고 신재생에너지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봐야 화석 연료 떼거나 기름 떼서 전기 만드는 나라에서는 만약에 뭔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에 석탄이 안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전기값이 얼마나 오를지. 그리고 또 다른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나쁘다라는 잘못된 그 트렌드를 가고 있는데 그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. 그 전기차를 선택할 거면 무조건 그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되고,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싫으면은 전기차를 하면 안 됩니다. 아주 예외적인 나라 빼고는. 그 예외적인 나라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보면은 리뉴어블 에너지가 99%예요. 이런 나라는 인구수도 엄청 작고 나라 자체도 작고 굉장히 좋은 거죠. 뭐 햇빛이 쨍쨍하진 않을 것 같은 노르웨이가.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99%를 차지하는 나라에서는 그래도 돼요. EV 늘려도 됩니다. 한국은 안 돼요.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
예. 노르웨이, 스웨덴, 프랑스, 브라질, 캐나다 이 정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나라들은 전기 떼려면 어쩔 수 없이 다 화석 연료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 뭐야 그 화석 원자력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. 아까 말했듯이 전기차를 할 거면은 원자력을 화끈하게 가고 아니면은 안 하고 그 중간은 없습니다. 노르웨이에 살지 않는 이상. 그리고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고 대안은 결국은 대안이라고 할 수가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? 잘 모르겠는데 내연기관으로 회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상을 해보자면은 지금도 뭐 2035년까지 내연기관 퇴출한다고 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이런 거 봐서 지금 막 그 시기를 늦춘다 이런 식으로 간을 보고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간을 보다가 결국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갈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로도 갈 수 있고 가솔린으로도 갈 수 있고 디젤은 이미 그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게 판명 나서 이미 하락세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니면 수소차인데 수소차는 좀 그 뛰어넘어야 될 난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 구간이 명간이라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뭐 계속 말로는 뭐 2040년까지 뭐 전기차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2045년 56년 돼가지고 아 미안하다 안 되겠다 하이브리드로 가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. 아닐 수도 있어요. 그거는 뭐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죠. 전 세계에서 그린하우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100이라고 보면은 그 운송은 16%고 그 중에서 도로에서 다니는 건 11%고 이 중에서 우리가 승용차 자가용 몰고 다니는 건 10%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더 적을 거라는 거. 이런 걸 조져야지 만만하다고 자동차만 조지면 안 되죠.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? 뭐 배나 비행기도 그러면 전동화하고 빌딩 지을 때도 뭐 친환경 해야 되고 어 뭐야 농사할 때도 친환경으로 해야 되고 약 만들 때도 해야 되고 담배 뭐 세금 엄청 높이고 종이 못 만들게 재활용하게 하고 이런 거 가만 놔두면서 차만 때리는 건 말이 안 돼요. 그나마 차가 뭐 70%가 자동차에서 난다. 그건 말이 되죠. 근데 10%밖에 안 되는 거를 줄일 수도 없는데 줄이겠다고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인 거죠. 21년 기준으로 아마 영국일 거예요. 아까 그 채널이 영국 사람이어서 이 페트롤은 가솔린이랑 같은 건데 이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페트롤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아까 말한 제가 페트롤 헤드도 여기서 난 겁니다. 그 차쟁이를 영어로 하면 페트롤 헤드. 머릿속에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, 사람들은. 그 내연기관에 해당하는 페트롤과 디젤은 많이 줄었죠. 페트롤은 15, 디젤은 그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48%가 줄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거는 많이 늘었죠. 마일드와 플러그 하이브리드 차이 아시나요? 그 전기차 자체 전기만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전기만으로는 못하고 보조만 하면 마일드가 되는 겁니다. 하여간 그 내연기관 차는 많이 줄었고 하이브리드가 많이 늘었다.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. 아까 그거는 섹터별로 본 거예요. 어떤 영역에서 많이 그린하우스가 나오냐, 온실가스가 나오냐. 이거는 나라별로 본 건데 압도적으로 차이나가 정말 차이나는 클래스를 보여주죠. 다른 나라 다 합친 것보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파이 차트에서 거의 4분의 1 정도 되나요? 4분의 1보다 더 큰데 한 5분 모르겠어 정확히 한 이 정도가 되는 차이나가 나오는데 또 근데 중국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중국이 항상 인구도 많죠, 엄청 많죠, 땅도 엄청 넓습니다. 그런 만큼 그 써야 될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뭐 사람을 인구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. 살아있는 사람을. 그리고 또 중국이 값싼 노동력 때문에 전 세계 공장 노릇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많긴 한데 그렇다고 중국을 뭐라 할 수도 없어요. 이 중국 보면은 압도적으로 많죠. 이 초록색은 유럽 연합 전체 합친 거 27개국 합친 거고 러시아, USA인데 이거 세 개 다 합친 것보다 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러시아, 차이나가 게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. 근데 그나마 중국은
가스는 받출을 많이 하지만 내가 중국을 좋아하진 않지만 변호를 해보자면은 중국은 그래도 친환경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 빨간색이 중국이고 노란색이 중국을 뺀 전체 나라인데 이 솔라 PV 윈드 하면은 이건 태양광, 이거는 바람, 풍력 발전, 솔라 서머는 태양열. 태양열과 태양광의 차이는 아시나요? 태양 이거 햇볕과 햇빛의 차이 같은 건데 햇볕은 눈에 보이는 그 눈부신 그런 빛이죠. 반짝반짝. 근데 햇볕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따뜻한 온도 그 차이죠. 마찬가지로 태양열도 그거고 태양광과 태양열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차이나가 전 세계 합친 거 비중을 보면은 굉장히 친환경 그 태양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태양광 패널 같은 거 납품한 것도 중국이 가장 많이 한다 그러고 중국을 마냥 욕할 수는 없어요. 이렇게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일렉트릭 카즈가 는다고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저의 논지와는 맞지 않으므로 이거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중국을 욕할 수는 없다. 이거는 전기가 어디서 뽑아오냐. 그래서 보면은 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은 석탄, 석유, fossil fuel 해가지고 하여간 석탄을 떼서 만든다는 겁니다. 이 검은 게 석탄, 화석연료, 보라색이 원자력, 초록색이 신재생에너지인데 대부분이 이렇죠. 근데 캐나다, 브라질, 프랑스, 스웨덴,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뭐 인구수가 다 그렇단 건 아니고 인구수가 적거나 나라가 조그맣거나 어떤 뭐 지정학적으로 뭐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막 햇빛이 많이 주구장창 내리고 햇빛이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.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원자력의 의존도가 높다. 이가 네 가지가 되는 나라만 석탄을 안 떼는 거예요. 보면은 노르웨이, 스웨덴, 프랑스, 브라질, 캐나다 정도 보면은 예를 들 수 있는데 그 원자력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31%나 됩니다. 프랑스는 69%, 미국은 20%. 근데 노르웨이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인지 그 신재생 에너지로 99%를 충당하니까 대단한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? 바이킹 여러분들이 잘 싸워줘가지고 뭐 오딘이 상을 줬다고 봐야 되는지 스웨덴은 노르웨이보다 못하지만 그나마 30%를 그 원자력으로 충당해서 98%를 어쨌든 그 카본 프리로 만들어내는 거고 프랑스가 특이하게 70%로 원자력을 많이 하죠. 프랑스는 되게 원자력에 대한 반감이 별로 없나 봅니다. 저처럼. 근데 이런 나라 아니고서는 전기 만들려면 무조건 연료를 뗄 수밖에 없어요. EV 많아진다고 해서 절대 온실가스가 줄어들지 않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. 다들 노르웨이 갔다면은 뭐 이건 유토피아죠. 노르웨이 전 지구가 노르웨이 같아가지고 이러면 내연기관차 안 만드는 게 맞습니다. 근데 그런 게 노르웨이만 그렇잖아요. 이런 다른 나라들 보면은 다 이런데 어떻게 전기 만들 건지 뭐 공상과학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. 반소멸 엔진, 쌍소멸 엔진 뭐 저는 톱을 노려라 건버스터 보면은 축퇴로 엔진이라든지 뭐 그 신비한 바다 나디아에 나오는 뭐였더라 노틸러스호를 움직이는 뭐 아주 그런 이상적인 아주 강력한 효율에 갖는 무슨 뭐 SF에 나오는 엔진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솔라시티 같은 데서 엄청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태양광 태양열 효율이 막 겁나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에는 EV가 많아지면은 그 많아진 만큼 전기를 충전해야 되고 그 전기 충전은 다 화석 연료를 떼서 나오기 때문에 소용없다. 그거고 여기까지 했고 이게 아까 한 말입니다. 그 이 초록색 가까울수록 카본을 안 만들면서도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 여기랑 여기밖에 없죠. 이렇게 나머지 나라는 답이 없습니다. 한국 볼까요? 한국은 한 4, 50% 정도 된다는데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. 네, 이 표는 2011년에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사전 조사 뭐라 그러죠? 투표를 한 건데 여론 조사를 한 건데
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부정적인 겁니다. 오포지션이니까. 근데 뭐 인디아, 폴란드, 미국, 스웨덴, 유나이티드 킹덤 이런 나라는 다 원자력에 대한 이게 평균이고 평균보다 낮은 거고 여기 위에 나라는 특이한 게 프랑스가 그 2011년 당시인가 언제 잰 건지 이거를 정확히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. 아 2011년에 저기 딱 집어놨네. 2011년에 프랑스가 그래서 많이 반대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프랑스 69%로 많이 늘렸죠. 프랑스는 토론을 굉장히 프랑스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토론을 많이 하고 토론에 대한 성숙한 어떤 문화가 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전문가들이 설득을 다 한 겁니다. 2011년에 프랑스 사람들이 뭐 데모 얼마나 했겠습니다. 프랑스 사람들이. 근데도 다 전문가들의 의견 수용하고 이렇게 늘린 거니까 프랑스가 참 대단한 나라죠. 그 막연한 무지에서 오는 공포를 전문 지성으로 잠재우고 그 반지성주의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늘렸으니까 프랑스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싶다 이런 거고 이게 그 나머지 별로 없는데 이제 원자력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 핵 융합, 핵 분열을 인정하는 원자력 발전이 제일 안전해요. 그래서 제일은 아니고 사실 이게 빨간색이 그 사고로 죽는 건데 예를 들어 뭐 화력 발전소를 뭐 벽을 외벽 수리하다가 끈이 떨어져서 돌아가시거나 그런 걸 말하는 건데 빨간색 사실 별로 없죠. 그런 거는 이런 일은 대부분 공기 오염에 의한 건데 이 잘 안 보이는데 그 자막 때문에 화석 연료 때문에 죽는 사람이 이만큼 많고 페트롤리움 석유 같은 걸로는 이만큼 되고 바이오매스 그러면은 뭐 소똥 그런 거 메탄 같은 거 나오잖아요. 그런 걸로 이만큼 나오고 내추럴 가스, 천연가스 그걸로도 이만큼 나오고 뉴클리어는 없습니다. 제로예요, 제로. 근데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.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얼마나 그 아까 말한 사고나 공기 오염으로 많이 죽냐고 오른쪽은 그린하우스를 그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냐인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다 안 좋은 겁니다. 근데 화석은 이만큼 제일 완전 사악한 놈이죠, 그러니까. 그리고 오일도 있는데 두 개 해서 50%니까 어쩔 수 없어요, 인류는 제일 안 좋은 거 두 개를 50%를 해버리니까. 근데 뉴클리어 에너지 보면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그 우리 체르노빌이랑 후쿠시마 원자력 사태를 우리가 알기로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포함한 게 이겁니다. 그거 다 쳐도 그 뉴클리어 에너지로 사람이 0.07명이 죽는다고 이게 정확히 단위라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24명 죽을 때 화력 발전으로 원자력으로 사람 죽는 건 0.07. 그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포함해서입니다. 그 폭발한 거. 그리고 그 그린하우스도 적죠. 막 820 나올 때는 3톤이니까. 이건 아까 말한 그 디젤 그거거든요. 2010년 그때쯤에 디젤 붐이 일었죠. 유럽에서 특히 디젤이 가솔린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 디젤 게이트 터지면서 개 굴한 거 알았죠. 디젤은 이제 사양으로 갈 것 같습니다. 아주 뭐 상업용이나 군사용 같은 거 아니면은 그래서 하여간 뉴클리어 에너지 정말 안전하다고 해도 못 믿는 거는 그거는 반지성주의다. 아유, 표로 있는데 안전하다는데 뭘 자꾸 안전하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전기차가 안 될 것 같다. 왜냐하면 다 모든 나라가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전기차 많아져 봐야 그 온실가스 배출을 막을 수 없을 거고 막는다 해도 아까 말했듯이 10%밖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고 근데 특히 한국은 더 안 돼요 그게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한국은 전체 전력을 이 원자력도 탈원전, 감원전 뭐 이제를 하고 있죠. 근데 그러면 원자력도 고정이라고 보고 고정이나 내려갈 테니까 신재생도 뭐 한국의 기후가 갑자기 변하지 않을 거니까 완만하죠. 얘는 원래부터 옛날부터
그러면 결국 EV가 전기차가 많아지면은 석탄과 가스를 떼서 전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. 원자력을 그대로 했다는 가정하에. 그러면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? 원자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. 둘 중에 하나예요. 전기차 할 거면 원자력 해야 되고, 전기차 안 할 거면 원자력 하지 말아야 됩니다. 원자력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감, 그런 걸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보는 분들도. 아까 보여줬죠? 얼마나 안전한지를. 그 선동당하면 안 돼요. 내가 뭔 말하려고 했지 또? 그리고 또 한국은 특별히 더 안 되는 이유가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죠. 땅은 아주 코딱지만한데 또 서울이나 뭐 이런 데 다 모여 살죠. 모여 살다 보니까 아파트에 살게 되고,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데 보면 지금도 교통 주차란이 주차 대란이죠, 완전히. 근데 전기차가 많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은 전기차 충전 시설을 또 그러면 또 설치해야 되는데, 그건 또 더 어떻게 감당할 건지. 지금도 막 뉴스에 많이 나오죠. 뭐 전기차가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용 전기를 몰래 끌어다 전기 도둑질도 일어나기도 하고, 그 전기 전용 주차장에 그 내연기관차가 세워서 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, 반대로 그 전기차 전용에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해놔서 다른 차들이 충전을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. 한국은 이 전기 생산도 이게 석탄이나 가스밖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전기차를 한다는 게, 아까 계속 내가 말했지만 뭐 드라마틱한 뭐 새로운 뭐 외계인을 고문해가지고 어떤 기술이 발전되지 않는 이상 결국은 원자력은 그만 안 한다는 가정하에 석탄을 뗄 수밖에 없고, 그럴 바에는 그냥,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오래된 차를 계속 타게 하는 겁니다. 뭐 디젤 같은 거 못 타게 하지 말고 오래된 차를 사서 그 차가 정말 똥차가 폐차될 때까지 타고 그 폐차시키고, 그게 제일 사실 그 탄소 임팩트를 줄일 수 있겠죠. 지금 오래된 차 2010년식 뭐 이런 차들, 그런 차들 다 폐차시키지 말고 그런 차들 계속 진짜 차가 찐빠날 때까지 타고 다니면은 그게 가장 친환경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괜히 전기차 막 만들고, 전기차 만든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배터리, 특히 니켈, 망간, 리튬 이런 거 다 지금 뭐 노예들이 하죠. 옛날에는 뭐 커피 그 빈을 노예들이 해서 뭐 슬픈 커피다, 다이아몬드도 뭐 피 묻은 다이아몬드다 했는데, 지금은 뭐 코발트, 리튬 이런 거를 노예들이 막 캔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비인권적인 거고,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. 전기차 그거 배터리 만들 때도 엄청나게 많은 물이 들어가죠. 그러면 농사를 또 못 짓게 되고, 배터리에 불 많이 나기도 하고, 배터리 재활용이 또 사실 힘들죠. 그렇게 보면은 전기차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전기차를 하겠다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. 그 지금이라도 이 관계 부처에 있는 분들, 괜히 엉뚱한 승용차,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잡지 말고 정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. 그런 부분에 이 정부나 시민단체가 제발 좀 얘네에게만 괴롭히 10% 놓고 닥달하지 말고 그 다른 데서 좀 줄이는 게 지구 환경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. 그래서 뭐 한마디로 욕하자면은 전기차 전기차 의미 없습니다. 그리고 아마 대안으로 될 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, 그리고 그 사이까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멀쩡히 돌아가는 내연기관 차 괜히 폐차시키거나 그러지 말고, 그거 잘 뭐 촉매나 이런 거 좀 잘 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게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